조선주 하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네. 양치기 소년 이미지가 네. 굉장히 강하죠. 최근 수년을 놓고 봐도 맨날 해마다 흑자 전환 얘기를 하는데 맞아. 꼭 일회성 손실 발생해가지고 적자.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거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우선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시장이 뭐 워낙 그 2차 전지에 쏠렸던 에너지 때문에 꽁꽁 묶여 있어 가지고요. 딴 데로 참 가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금들이 좀 이동하면서 보는 섹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활력을 좀 띠면서 올라오는데요.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조선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참 수주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죠? 네네. 이게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주가는 못 가고 불가사의한 그 주식이 조선주인데 조선주를 좀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조선주 하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네. 양치기 소년 이미지가 네.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최근 수년을 놓고 봐도 맨날 해마다 흑자 전환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꼭 일회성 손실 발생해가지고 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까지 계속 적자를 네. 봤던 회사거든요.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그 선입견이 좀 따라다니다 보니까 수주를 해도 실적 봐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이제 맨날 흑자 난다고 했다가 뭐 해양 플랜트 쪽 또 손실 발생하고 또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거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우선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최근에 주력 수주는 그 해양 플랜트가 아니고 LNG 선박입니다. LNG 캐리어죠. 근데 예전에 복귀해서 보면은 2005년, 6년, 7년 이때 수주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는 수주가 폭발을 했었는데 수주가 어느 시점부터 단절이 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제작 경험도 없었던 해양 플랜트 시장에 뛰어든 거고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은행 관리 쪽에 있었던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3사가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덤핑으로 또 예. 이제 수주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처음 수주할 때부터 문제를 안고서 했었던 게 이제 10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 적자를 본 요인이었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뭐 이해는 가요. 어쨌든 매출 조선이 안 좋으면 다른 쪽에서 매출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 플랜트를 그렇죠. 가고 경쟁이 예. 있었고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당장은 돌아왔죠. 당장은 저 입에 달아보여도 나중에는 결국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군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삼성중공업도 사실 삼성그룹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였고 예. 대우조선은 뭐 또 다시 그런 노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역시 마찬가지로 휘청거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은 이게 일단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주가 있더라도 이미 엄청나게 얻어 터지면서 노하우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 첫 번째는 그리고 아직은 해양 플랜트 쪽 수주가 많지 않은데 이쪽도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은 LNG 캐리어 선박인데 LNG 캐리어 선박 같은 경우는 보통 LNG 선박이랑 LNG 캐리어 선박은 뭡니까? LNG 추진선은 동력이 네네. 그게 LNG 로. 이제 LNG로 가는 거고 LNG 캐리어는 LNG를 실어 나르는 거죠. 아,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LNG를 실어 나르는 그 선박 쪽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하고 지금 현재는 중국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후동중화라고 하는데 한 군데 정도 밖에는 해본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자금이 중국 자금과 연결이 돼 있는 쪽에서만 수주를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여타 모든 그 LNG 선박은 다 우리가 해왔었던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중국계를 제외하면 한국이 네네. 한다. 예. 이게 지금 작년까지 이제 역대급 수주가 이렇다 보니까 올해 수주가 많이 줄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고 있던 터에 또 조선소에서 올해 그 수주 목표를 낮췄어요 다. 그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다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수주 정점 찍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일단 현재 작년까지 수주에서 2026년까지는 도크가 꽉 찼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걸 지금 수주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급한 게 없다 보니까 싸게는 수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LNG 선박 같은 경우도 지금 신조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 중국에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기도 좀 애매한 데들이 있잖아요. 사실 아직은 중국은 100% 검증됐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매스컴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 그렇다 그러대요. 대량 인력 구조 조정을
이제 직접 해버린 해버렸기 거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네. 사람을 숙련공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은퇴도 했고 뭐 다 딴 데로 빠져나가고 보수도 여기보다 또 뭐 삼성 공사하는 데가 더 좋대더라부터 시작해서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최근에 이제 법무부하고 산업통상부 쪽에서 그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를 이제 해가지고 인력 네.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 육성한 것 중에서 올해는 한 4천 명 정도가 충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정 수준으로 들어가는 건 25년부터라고 일단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작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리 비용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네. 손실과 관련돼 있는 비용 계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이나 대우 역시도 이거 제가 지금 3,650억 쓴 게 아마도 대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작년 4분기에 차손을 미리 반영을 해놨어요. 그 이제 인건비 관련된 거라는 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데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미리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일회성 비용이 돌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면 올해부터는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일단 흑자 전환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대우조선은 일단 적자가 났지만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 삼성중공업 이런 쪽은 영업 흑자가 난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림들을 이제 놓고 보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가 바로 이제 요 그래프인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연도별 분기별 수주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신영증권 그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한 건데 보시면은 지금 23년 1분기에 딱 보시면은 작년 말하고 비교해 보시면는 21년 1분기, 2분기께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걸 보실 겁니다. 그죠? 35대, 22대. 이게 그리고 네. 2분기를 가게 되면은 수주 시기와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는 시기에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매트릭스로 만든 거네요. 네, 매출을 인식을 하는 게 이게 다 만들고 나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그 중간중간에. 과정 중간중간을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35대가 지금 붙여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네. 이때 이제 수주 받았던 것들이 이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년 이것들 전께. 예. 근데 이제 저가 수주 논란이 좀 있었던 거는 이제 2020년, 2021년 1분기 때가 거의 피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것들은 좀 저가 수주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21년 1분기,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가로 고수익으로 이렇게 수주를 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밑에 수주한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놓고 보시면은 이제 21년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쪽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는 마진이 결과적으로 거군요. 마진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2분기보다는 3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신조성가 관련해 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예전에 2005년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조성가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네, 네. 이 지금 그 회색으로 지금 예. 선 나와 있는 거 급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따라가질 못하다가 갑자기 뒤늦게 쫙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조선 3사의 올랐었죠. 시가총액 합계. 네네네. 예.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21년도 걸 보시면요. 양상이 비슷하네. 근데 지금 이게 쫙 올랐는데 비해서 아직 못 들어갔어요. 시가총액은 전혀 반응이 네, 없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도 있었고 실적이 안 돌아서고 있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래 왔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가능성이 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고 이제 조선 3사 수주 잔고 추이하고 평균 PB를 비교해 놓은 건데 PB는 이제 순자산 가치하고 주가 비율을 갖다가
이제 자산 가치하고 주가의 이제 비율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2006년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게 749억 불 잡혀 있잖아요, 지금. 네. 합산 수주 잔고. 네, 예. 합산 수주 잔고가 상선 비중은 74% 정도 됐었고요. 근데 지금 2022년을 보시면 합산 수주 잔고가 905억입니다. 네. 그다음에 상선 비중이 86.8%라는 거죠. 예. 이 얘기는 훨씬 더 잘하는 분야로 수주는 훨씬 더 많이 했고 수주 잔고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많은데 밸류는 낮다. 네, 여전히 낮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1.9배, 2.9배였는데 지금은 1.39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언제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경쟁의 강도가 굉장히 완화가 됐다라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차트인데요. 네. 보시면은 중국,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그 조선소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그 아래 거죠, 아래표? 예, 아래 거부터 네, 보여드리면 네, 네. 중국이 2005년도에 260개, 그다음에 6년에 300개가 넘었었잖아요. 네. 그 7년에는 거의 400개 조금 400개가 넘었을 때도 있었네요. 보니까. 지금 개수가 많이 줄었네요. 근데 136개입니다. 뭐 도산했거나 경쟁에서 예, 이겼다는 다 거죠, 정리해버린 그죠?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네. 이제 많았을 때 기준으로 7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45개로 줄었고 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뭐 39개, 40개 근처에서 지금은 이제 13개로 줄었다는 네. 거죠. 이게 글로벌로 이제 비교를 해봐도 그 총 조선소 수 중에서 지금 여기 그 가동 조선소 전체를 놓고 네. 얘기를 하면 1000개가 넘었었잖아요. 2008년도에.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은 344개. 네. 거의 그러니까 3분의 1로. 경쟁이 확 줄어버린 거죠 지금. 그런데다가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일본, 한국, 중국인데 일본은 철수해 버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우리의 경쟁이지만 우리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러면 LNG 운반선이 작년에 역대급으로 수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끊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는데 연초부터 지금 LNG 운반선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어젠가도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그제였나요? 꽤 큰 규모로 또 수주가 또 발표가 예. 났거든요. 근데 LNG 운반선이 전 세계에 공급 캐퍼가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연간으로 60척 정도를 인도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국내가 54척인데요. 러시아에서 발주하는 건 우리가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제외하고 교체 수요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향후 5년간 평균 57척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꾸준히 지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카타르, 모잠비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LNG를 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스를 추출을 해가지고 LNG화 시켜가지고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 초기에 이제 설계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50%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평균 57척 정도가 계속해가지고 발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밖에는 가져갈 데가 없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LNG 운반선만 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또 딱 끊어지는 순간 중요한 건 탱커입니다. 탱커는 이제 원유 네, 실은 원유입니다. 예. 이 탱커가 지금 그 최근에 발주가 거의 없었어요. 발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25년부터는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해서 폐선하는 것들 생기기 시작하면서 탱커의 선대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 규제가 있다 보니까 속도를 갖다가 줄여서 느리게 운항을 하게 되니까 탱커가 10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0km로 가던 걸 갖다 30으로 줄여버리게 되면 그만큼 절반으로 네네. 줄은 거죠, 그죠? 줄어버리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선대 감소 효과가 한 2% 내외. 그다음에 톤마일 증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전쟁이 나버리는 바람에 러시아에서 가져가던 거, 그다음에 또 그쪽을 경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삥 돌아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넘어갈 때 러시아를 통하지 못하고 네. 그쪽을 통하지 못하고 돌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톤마일이 증가해가지고 한 6% 정도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수요가 더 증가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탱커가 그만큼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2003년에서 2008년에 발주됐던 탱커가 그 수령이 한 20년 정도면 예. 이제 폐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폐선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교체 수요가 있겠군요. 네네. 이 교체 수요가 있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일부 발주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수주를 안 하고 전부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게 싼 값에 저부가로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네. 급하게 받을 이유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급하게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연말쯤 되면 이제 다시 그 발주가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우리가 좀 수주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유 탱커보다는 LNG 운반선이 더 기술력이 더 그죠? 높겠죠, 그죠? 고부가고요. 고부가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탱커 쪽 역시도 지금 중고선 가격하고 그 신조가 이 가격대가 신조선가가 최근에 역전이 됐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신조선가라는 거는 결국은 새로 발주를 할 때 들어가는 그렇죠. 돈이잖아요. 예. 근데 신조선가로 해봤자 지금 주문해서 받는 시간이 기니까 중고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때부터는 과거에 탱커가 폭증했었던 그 시기도 그게 역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기조적으로 역정이 됐는지는 아직 조금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탱커에 대한 부분도 발주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선도 지금 그 시점 그 시점에서 발주돼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됐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폐선 시기 20년 수령이 거의 도달해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머스크를 위시해 가지고 해운 동맹들이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예. 해체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이제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선대 확보에 대한 이제 경쟁이 붙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환경에 민감한 게 이런 상선 쪽입니다. 이게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앞서 말씀드린 LNG 추진선으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추진선 쪽으로 해가지고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 역시도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네. 아마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NG 운반선은 LNG를 이제 탱커에다 실어 나르는 거고 네네. 그 엔진이나 연료는 뭐 과거에 그 벙커CU 쓰나요? 네, 이런 벙커CU 거죠. 그런 거 그런 썼던 건데 거죠. 예. 이제 추진선은 배의 동력 자체를 동력이죠. 이제 LNG를 쓰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점점 이렇게 가는 네, 거겠죠. 그죠? LNG라든지 메탄올을 지금 이제 쓰는 네. 추진선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한 그 환경을 이제 완벽하게 뭐 보호해준다 그 오염원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기존의 벙커CU나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는 압도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이거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은 좀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가 이쪽 국제 해사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면 돼라고 이렇게 확 가이드를 이제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LNG 추진선으로 가는 게 맞냐, 메탄올을 이용하는 게 맞냐, 명확한 아직 약간 가이드가 없군요. 눈치를 조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폐선 시기가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해양 플랜트 관련해 가지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몸으로 얻어 맞아가면서 지금 그 기술을 익혔고 경험을 쌓아놨는데 이게 유가 $60 이상에서는 이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유가가 $100, $150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런 걸 서두르질 않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 유지하면 되고 굳이 막 여기서 여기저기 더 파가지고 그거를 그 막 더 파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유가를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 안 하고 가격대가 애매하게 걸쳐 있을 때 더 급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60 이상에서 한 $7, $80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주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브라질, 멕시코, 호주, 캐나다 이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FLNG라고 해가지고 이제 LNG 저장고
이거가 지금 유럽 쪽이 급하게 이제 소위 그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가스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LNG로 이제 미국에서 중동에서 수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LNG로 들어오는 거는 다 액화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풀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해상 저장고에 놨다가 그걸 육상으로 옮겨가지고 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저장고가 필요한데 이 저장고가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한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이제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을 네. 중고선을 갖다가 사가지고 네. 독일 같은 띄워놓고 데는 부유식으로 띄워놓고 그죠? 그냥 네. 그렇게 가져갔다. 창고로 쓰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LNG 운반선에 이제 음. 수요가 또 더 많이 늘어났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쪽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뭐 러시아하고 유럽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금방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그렇죠. 같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고 한들 그죠? 다시 이전처럼 없었던 일로 바뀌는 어렵죠.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좀 발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불리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테 네. 불리하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조선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치기 소년으로 정말 어려웠는데 그죠? 네네. 봐야 될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조선 섹터 애널리스트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서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 이제 결국 이제 조선업황 그래 본다. 결국 그 안에도 종목이 많단 말이죠, 그죠? 조선주 가운데 또 기자재 가운데 조금 선호하시는 기업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저기 현대중공업그룹 네. 이제 중소형 선박하고 있는 그 미포를 제외하고 네. 현대중공업그룹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성광밴드가 아마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급등할 때 쫓아가면은 최근에는 다 물리기 때문에 네. 그쪽을 급등했을 때 쫓아가시지 말고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하루 이틀 급하게 오르고 나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아까 LNG 그 캐리어 선박 같은 경우도 앞으로 5년도 꾸준히 발주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탱커나 상선 쪽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조선이 2004년에서 7년까지 그 핫했던 급하게 올랐던 현대중공업이 2만 원도 안 됐던 게 55만 원, 56만 원까지 갔었던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거고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눌릴 때마다 사시라는 측면에서 피팅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본행제 쪽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한국카본이 좀 화제가 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또 그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이라든지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다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걸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는 측면에서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중공업 현대가 그쪽에서 사실 꽉 잡고 있으니까 그죠? 네네. 지주사로 HD 현대가 앞에다 영문을 붙여놓으니까 더 헷갈려. HD 현대가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아까 이제 중간 지주격이 있고 그죠? 그게 이제 네. 조선지주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 그죠? 네. 삼호중공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좋지만 이제 비상장이니까 그죠? 네네. 네, 그렇고 기자재 쪽은 피팅 쪽은 성광밴드나 그죠? 살광, 성광밴드 네. 이런 것들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하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예. 따라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릴 때 좀 모아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라. 왜냐하면 네네. 뭐 이 조선주도 사실은 어제 오늘 빼고는 안 올랐었어요. 최근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또 가나보다 하고 막 덤비셨다가 주가 조정받거나 눌려버리면 또 물려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장성격이 그래요, 그죠? 네네. 사서 막 오늘 못 사면 내일 날아가고 이럴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조선주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와 함께 그 흐름들 이영훈 이사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